말로 수학자가 되는, 명리학자가 되는, 또는 명리의 술사로서 온전한 프로가 되는 그 과정을 가보자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말해도 기초 공부에는 충분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일주가 쇠약하다는 것은 뭐라고 말한다?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렇지, 임기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인성과 비급이 와야 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바탕을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이제 하나하나 원국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자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차례대로 한번 보자고. 일주가 왕상해. 이런 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죽도록 일만 하면서 내가 그냥 일만 하면서 살아갈 거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 전 시간에 배웠듯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무엇을 주로 추구하고 싶은 사람이다? 재성을 추구하고 싶은 게 가장 좋은 거죠. 그죠? 그것을 갖다가 식상생재. 그게 제일 나는 돈을 위주로 내 활동해서 돈 벌려고 한다. 또 하나는 재생관. 내가 머리를 굴려서 뭔가 획득하고, 죄라는 것은 내가 극하는 거잖아요. 내가 죄 앞에서 뭔가 그 권위와 권력, 부와 권력을 차지하겠다. 그럴 때는 관을 더 중시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관인 상승이 되면, 또는 살인 상승이 되든지 하는 것은 내가 힘이 좀 약하니까 내가 뭘 한다? 내가 많은 지식이나 지혜를 쌓아서 세상에서의 내가 득세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부기보다는 뭐가? 명예를 더 중시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명예나 자기의 그 어떤 지위, 이런 걸 더 중시하는 거죠. 그죠? 그런 각각의 의미가 있는 거죠. 십재관도. 그래서 주중에 재관이 무기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이거는 전제가 뭐라? 일주가 왕상하다. 신강한 사주일 경우에요. 신강한 사주에서 주중이라고, 여기 주를 갖다가 이름 주자를 쓰는 이유는 일주가 아니에요. 일주가 아니고 사주 8글자 중, 사주는 4개의 기둥 중에서 뭐가 있다? 재관이 무기하다야. 재관이 무기하다는 것은 어떻게 돼야 무기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이 있어. 관이 있는데 어디 여기 한번 재관을 한번 보자고. 여기서 관이라면 이게 관이 되겠다. 그죠? 또 요거는 재가 되겠다. 그죠? 재관이 무기하다는 것은 관이 있는데 통근하지 못하거나, 그죠? 설령 있더라도 합이나 충이 되어버려도 무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상이 되나 한번 봅시다. 그래도 술 중에 정화가 있네. 그래서 그렇게 약하지는 않다. 그죠? 근데 간목은 어때요? 재성은? 재성과 어찌 보면 관도 약하지만 그나마 관은 술에 통근을 했지만 이 간목 재성은 통근도 못하고 어떻게 됐다? 갑경.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재가 있어도 어떻다? 목화가 있어도 어떻다? 무기한 거예요. 그런 것을 주중에 재관이 무기하다. 이제 이게 재관이 힘이 약하다. 힘이 약하다 또는 통근하지 못했다. 또는 충이 됐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하려면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1시간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냥 무기하다. 그 의미는 통근하지도 못했고, 설령 있더라도 통근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또 충이 돼버리든지 또는 합이 돼서 작용을 못하는 경우도 무기한 거죠. 그죠? 그런 것을 종합해서 말하는 거예요. 재관이 무기하면, 재관이 무기하다면은, 근데 이 전제가 있습니다. 재관이 무기하면, 일주가 왕상하면은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비극과 인성이 많다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무기하다면 식상이 있어요, 없어요? 식상이 있어도 약한 거잖아. 식신생재라도 되든지 하면 괜찮지, 그죠? 식신이 있어서 식극관을 해버리고 식신생재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애매한 거야. 인비가 강한 거예요. 인비가 강한데
재관이 무효인데 만약에 이제 이게 우리 이제 무조건 식재관이 가면 좋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설한다 그랬어요. 설기하면은 관성에 어떻게 된다? 그죠? 설기한다면은 일축의 왕한 기운, 비겁이나 식상이 약하게 있는데, 인수와 비겁이 많은데 비겁의 힘을, 왜냐면 강하면은 식생하도록 빼준다 그랬잖아요. 아, 여기서 참고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설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설이라는 것은 식상을 말하는 거예요. 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설한다, 화한다 할 때도 식상을 말할 때가 많죠. 합하는 것도 화가 되고, 그 기운을 빼주는 것도 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설이라는 것은 내 기운을 빼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식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상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하게 하는 거는 뭐냐? 이 약간 우리가 저번에 식상과 내가 극하는 것과 내가 제압을 당하는 건 다르다 그랬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극과 제가 조금씩 내가 제압을 당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 한자가 다 다른 걸로 봐야 되죠, 그죠? 그러면 상한다는 것은 손상할 상자잖아요. 피해를 입는, 상하는 거는 뭐를 말하냐면 내가 상하려면 어떻게 돼요? 얻어 터져야 상하잖아. 내가 다른 놈 생해줬는데 내가 상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이 자식 조심해. 얻어 터져야 상하잖아. 다치거나 다치도 상이야. 그럼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관살이야. 이게 이제 관살을 상한다고 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이 뒤에 가면서 또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제 구분을 조금 해줘야 되는 것이 또 하나는 봉한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죠? 봉한다. 뭔가 도와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도와주는데, 봉은 같이, 같이 상대해서, 이걸 갖다가 대적한다. 같이 상대를 해주는 거니까 뭡니까? 비견이야, 비급이야, 비급.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이 도와주는 것을 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준다. 그러면 나와 비슷하다. 나랑 견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비급이야. 비견과 급제를 방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우선 이걸 한번 쓰면, 여기는 상설, 뭐 이랬어요. 근데 여기 갔더니 뭐가 나오냐면은, 조가 나와요. 조도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는 거잖아요. 이럴 때 말하면 방은 내랑 비슷하거나 음량이 다르지만 나와 같이 어깨를 견주고 같이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걸 방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조라는 것은 윗사람이 도와주거나 또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조는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조는 서로 협력하는 거죠. 힘을 서로 좀 조력해서 힘을 조금 실어주는 거죠. 이거 해줄 사람은 누구겠어요? 힘이 있거나, 요거는 힘이 있거나 나에게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잖아. 힘이 있거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은 주로 뭐를 우리가 말하죠? 아니지. 견주는 거. 너랑 나랑 견주자. 같이 힘을 합쳐서 하자. 인묘진, 방합처럼 같은 기운으로 모이는 것을 방이라고 하고, 같은 기운이나, 그쵸? 목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목에도 음량이 있듯이. 이 인수야. 도움을 받는 거는 나보다 조금 낫거나 지식이 있거나 연륜이 있어서 여유가 좀 있거나, 그래서 인수는 좋은 걸로 보잖아요. 편인이든 정인이든 자평에서는, 그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기초 공부할 때는 편인은 계모고 정인은 정모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 한 단계 더 나가면 편인도 계모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필요한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자평에서도 깊이 이제 들어가면 인수는 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해서 정인, 편인 구분 안 하고 다 인수,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단 효신이나 도식의 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뭐가 된다? 정인이든 편인이든 그거는 그 소위 말하면 흉신이죠, 그죠? 그럴 때는 그거는 인수다,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를 좀먹는 거죠. 모자, 멸자 되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조는 인수, 나보다 윗사람이나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것을 인수라고 한다.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이거 살펴보자고. 자, 설하면은 뭐가 됐어요? 재간이 기운이 약해. 재간이 기운이 약한데 설한다는 것은 재간이 약한데 일주는 지금 왕상하다, 그죠? 일주는 비극과 인수가 많아서 강한 사주인데 재간이 힘이 없어. 강한 사주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했죠? 기본은 식재간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재간이 힘이 없어. 식상이 무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간이 힘이 없고 인비가 많은데 설한다는 건 이게 뭐죠, 그러면? 설은 식상이잖아. 그쵸? 재간이 힘이 없는데 식상이 와버리면은 식상은 뭘 해버리죠? 그래.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의 생극을 중시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통변해서 다양하게 변하는 것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설을 하면 관성이 손해고 관성이 깨지면, 약한 관성이 깨지면 내가 어디 가서 뭐 좀 힘이 있고 하지만은 어디 직장 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돈벌이 하러 갈 수가 없잖아. 가정을 이루기도 쉽지 않잖아요. 지 혼자 잘났다고 돌아다닐지는 몰라도. 그죠? 관을 누가 식상에 있으니까 식신생재한다고 했더니 연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육신관계라면 내가 활동을 해서 배우자 또는 여자를 만났어. 만났는데 집 꾸리고 우리 알뜰 살뜰 아이 놓고 잘 살자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그건 내가 못해. 엔조이는 해도 이래야 되는 거랑 같은 거지. 그래서 관이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설하니까. 안 좋잖아. 식지가 나오면 좋다면서. 지금 그래서 그 깊이에요. 그래서 인비가 강한데 재성과 관성이 힘이 없는데 설해 주려고 사주가 내가 강하니까 식상을 와서 식상 제사를 해버려? 식신생재하고 식신제사를 하려는데 관이 없어지니까 좋은 게 없죠. 내 직장생활 어렵겠지. 대신에 이제 내가 힘이 있으니까 관 제끼고 내가 혼자 그냥 힘이 있으니까 돈벌이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괜찮겠죠. 뭐 그래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럼 본인에게는 이제 명예나 이런 거는 좀 약할 것이고 그 운이 또 안 받쳐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럴 때는 설을 하면 관이 손상이 되니까 오히려 식상운이 더 나쁘다. 왜냐? 부귀를 사람은 추구하잖아요. 좀 덜 고생하고 부귀를 취하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잖아. 죽도 땀 흘리고 고생해서 돈 벌었는데 이건 내가 그런 거예요. 너무 고생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나는 돈을 쓸 수가 없다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움켜쥐고 있다가 머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뭐 그나마 돈이 되니까 명예도 가지고 자기 어떤 좀 기한도 남들에게 존경도 좀 받고 이러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럴 때 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부기가 재관이 기운이 약해. 그런데 사실상 현대적으로 말하면 식상이 오면은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현대적으로. 에이, 간무시하고 내 그냥 알아서 그냥 내 아이디어 내가지고 내가 돈벌이 하겠다 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시대의 흐름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넉넉하고 여유로운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하면 내가 공부를 마치고 이제 직장에서 소위 말하면 시드머니를 만들고 가정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가 배운 지식이나 지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내 시드머니를 가지고 뭐 사업을 일으킨다 할 수는 있겠지, 그지? 내가 강하더라도. 바탕이 있는 사람은 뭐 예를 든다면 뭐 이재용 회장님의 아들이라든지 뭐 재벌들의 자녀들은 마음껏 돈 쓰면서 경험해도 나쁘다 안 그래요. 난 좋은 경험을 한대.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전제도 깔아놓고 본다. 그런데, 소위 설하면은 관이 깨져버렸죠. 상한다면 이 상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관살이라 그랬죠, 그죠? 상하게 하는 거라. 그러면은, 비겁이 많아. 인수가 있고 비겁이 많은 사주가 일주가 왕상한 거거든. 비겁이 많고 인수가 있다 하더라도 인수가 관이 있어서 인수를 생각하면 어떡하느냐. 그게 바로 향배고, 그 위치라 그랬잖아요. 약한 사주가, 강한 사주가 월에 인수가 있어서 인비 일간으로 해서 식재로 이래 가든지 재관으로 가면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그거와 유사한 거죠. 상하게 되면 비겁을 제거하죠. 사주에 비겁이 있다면. 관이. 비겁을 제거하니까 관은 어떻게 됐어요? 관이 왔으니까 비록 기운은 장하지만 관은 이제 힘이 생겼죠. 그러면 직장을 구할 수 있고 회사 생활을 하거나 어느 공직에 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관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관이 유리해졌지. 내 직장에도 좀 갈 수가 있잖아요. 비겁이 많이 있으면은 재성도 나눠 가지려고 덤벼들 것이고, 그런데 식상을 하면 그 여러 무리가 모여서 사업을 해서 이루자 하는데 내 시드머니나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보지도 못하고 잘 해놓고 남한테 다 뺏길 수 있겠지. 그러나 관이 있으면 내가 철저하게 나를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비겁들도 견제를 해가면서 자기 힘을 가져가니까 이때는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상하는 관살이 와야 급제를 눌러줄 수가 있지. 비견이 있어도 관이나 살이 있어야 합을 하든 뭘 하든 제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껴주는 게 유리하다. 아,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보면 식상과 관성을 어때요? 같이 쓸 수가 있다? 없다. 기본적으로는 같이 쓸 수가 없지. 그러나 우리가 또 배운 게 있어. 식상도 강하고 관살도 강하고 일주도 강하면 식상, 제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살이 있을 때는. 관은 아니지, 그지? 상간, 경관이 되면 백해무의라 그랬잖아. 뭐라노? 100가지의 아주 다단한 안 좋은 게 막 나타난다 했으니까 뭐 관을 깨트리니까 안 좋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설일 때도 설이 온전하고 마땅할 때는 설을 하지만 설이 마땅하지 않는데 설을 하면 그 설하면 사주가 왕하니까 설하면 좋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설이 마땅하고 상하는 것이 식상이 마땅하고 관살이 마땅하지 않을 때는 식상을 써야 되고 관살이 마땅하고 식상이 마땅하지 않을 때는 관살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설과 상 이것도 왕한 사주에서도 이것을 분리해서 써라. 그러니까 무조건 강하니까 식재관을 쓴다. 그래서 이제 벗어났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러면 설하면은 관성이 손해가 있는데 재성을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성운이 와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왕한 사주니까 재관이 약하니까 재성이라도 와서 근데 재성이 오면 대뜸 뭐부터 덤벼들라고 그러겠습니까? 급제가 있으면. 급제가 그 재성을 먼저 잡아먹으려고 들어올 거 아니야. 급제 음량이 다르니까 정제 내가 알뜰살뜰 이 돈 버는 게 있으면 급제 놈이 바로 나가 채가겠지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는 재성보다는 관이 와서 잡아줘야 된다. 비급을 우선 옆에 뜯어가는 도둑놈들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게 주중에 재관이 없어. 자, 재관이 없다라는 것은 일주가 왕사 뭐 인비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재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인비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뭐 하면 됩니까? 내가 가니까 식상으로 그냥 막 가면 괜찮죠. 열심히 내가 강하니까 열심히 배운 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기본 재물은 들어온다. 이렇게 살 수가 있다, 그죠?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재관이 없는데 뭐다? 주망국이라고 했는데, 가득 찼어. 국 중에. 비급이 가득 차 있어. 자, 이건 뭐예요? 인수보다 비급이 많고 식상이 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가면은 이 비급이 많을 때는 재관이 약해. 비급이 많은데 만약에 관이 오면 어떻게 됐어요? 상위관이라 그랬죠. 관이 오면은 이 많은 비급이 많은데 관하면 우리는 이런 용어다. 군급쟁제만 있는 게 아니라 군급쟁관도 돼가지고 어디 직장에 가려고 시험 보러 갔더니 다른 데는 뭐 10대 1이라 그러는데 자기가 가는 데는 무조건 100대 1이야. 군급쟁관이 되죠. 그죠? 내가 거기 직장 좀 가보겠다 했더니 별 볼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직장인데 시험을 보러 갔더니 아이고 이건 또 한 5대 1이나 10대 1 봤더니 90대 1이다. 100대 1이다. 그럼 직장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상함에 뭐가 됐나? 거꾸로 경노한다. 비급이 너무 많으니까 이 새끼 힘도 없는 게 나를 치려고 그래. 건방지게 어디를 나를 감히 자존심 상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사람으로. 그래서 경노한다. 아주 강하게 부셔버린다. 그래서 상함에 그러니까 관성으로 비급이 많은 비급을 더더구나 인수까지 있는 비급이라면은 관을 가지고 쓰려고 덤벼들면 인수가 밑에 관이 전혀 다르게 천간으로 와서 많은 비급을 제압하려고 덤벼들면은 비급들이 가만 안 놔둔다. 바로 그냥 너가 어디 금방지게 나를 건드려. 형제들 많은데 누가 하나가 가서 이렇게 야 임마 너 조심해. 그러니까 형제들이 떼그리로 그냥 그 사람 제압해 버릴 수도 있죠. 그죠? 아니면 자기 동료들이 그냥 제압해 버릴 수도 있지. 약한 놈.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아까 위에는 뭐였습니까? 재관이 무기력한데 그럴 때는 하다못해 관이라도 와서 관을 좀 강하게 해주고 비급을 제압해주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관성이 오는 게 좋았어. 근데 여기서는 비급이 많을 때는 야 그거 제압을 하지 마. 그 기운을 그냥 빼주는 게 좋아. 그래서 상하면 경로를 하지만 힘을 빼준다. 이럴 때는 설이라 이 식상이라 그랬죠. 그죠? 식상으로 가지면은 어떻게 된다? 순기기세. 그 기세를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그 기운을 이렇게 이용해서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설하는 식상이 오면은 어떻다? 그 기세에 순응해서 나아감으로써 유리하다.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운에서도 만약에 그런 원국을 이루고 있을 때는 운에서라도 그렇게 오는 게 좋겠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설하는 게 필요하다면 여기를 한번 보자고요. 같이 어차피 하는 것을 같이 해보면 자 수월의 경금이야. 근데 신유술이야. 아이고 이거는 어때요? 신유술의 일간이 경금이요. 이거는 뭐예요? 전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소위 말하면 이거는 그 금의 기운이 이 전체 사주의 기운을 장악하고 있죠. 이럴 때는 여기 보니까 금이 이 술 중에 화가 있기는 있다. 그죠? 근데 이 강한 기운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통을 이루고 있을 때는 재성을 쓰는 것도 별로 맞지가 않겠지만 이 수를 써야 된다. 도움 받았죠. 그죠? 금생수 해주는 수를 수로서 설해준다. 식상을 용신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떻다? 식상으로 흘러가고 소위 식상으로 흘러가는 이 시기는 좋다. 이 시기는 좋은데 이 사주를 극하려고 하는 화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가 오면 이 강한 기운을 화가 오면은 식신을 쓰는데 식상이 재산할 수도 있지. 요 병인이 오면은 이 이제 사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목이 약한데 목의 기운이 와. 또 병이 화가 약한데 없는데 병하니까 병이 충돼 버려. 그 다음에 목이 왔더니 인신충에 이 강한 것을 화급금 하려고 덤벼들어. 그러면 이거 상하게 하려고 덤벼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하게 하고 요 식상이 올 때는 사주가 괜찮지. 강한 힘을. 상하게 하는 이 운이 올 때 이 사람은 자기 기운에 못 이겨서
결국 인신충도 되고, 인신충하니까 이 목이 깨지면 내 신경이나 머리가 깨지든지, 내 신경이 완전히 마비돼 버리는 거죠. 인신충을 2개나 때리는데, 더더구나 운에서 또 신금이나 유금이나 이래 와버리면 이 목은 아작이 난단 말이에요, 목하는. 그래서 이때 자살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그걸 하면 안 되고 순수하게, 소위 설하는 쪽으로 가면 목이 와도 어때요? 그러면 설하는 게 있으니까 수생목 하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식재로 가는 거는 좋지만 관으로 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요 시기에 그냥 죽어버려. 여기 살아도 여기 가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또 못 견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건 설해야 되는 사주를 소위 극을 했다. 극해서 내가 이 강한 놈을 제압하겠다고 덤벼들면, 그러니까 형이 온전하면은 소위 인묘진 방합이 되어 있거나 삼합이 되어 있고 일간이 투출해 있다. 그런 경우는 그 기운은 그대로 설해줘야 된다 하는 게 앞에서 나왔었죠. 그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또 하나는 보면은 그 상대적으로, 자, 요거 이제 강한 기운을 했다. 그죠? 2개를. 재성이 없고 그냥 비급일 때, 그 다음에 재간이 무기력할 때,